지난 12월 13일 금요일이었습니다. 14일 날 2차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금요일 오후에 김어준 씨가 국회 문광위에 출석을 해서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폭로를 하였습니다. 내용 아마 잘 아시겠지만 HID 북파공작원이라고 흔히 불리는 HID가 서울 모처에 잠복해 있었고 이들의 그 주요 임무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할 것, 김어준과 몇 사람 주요 정치인들을 호송할 때 여기를 습격할 것, 그리고 북한 군복을 숨겼다가 그것이 발각되게 할 것,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미군을 사살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폭격을 유도할 것, 그리고 북한산 무인기로 우리 남한 서울이겠죠, 서울을 공격하게끔 할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남북 간의 국지전이, 사실 국지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면전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면전이에요. 이게 지금 이건 전면전이에요. 이거는 본인들의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러한 모종의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김어준 씨가 13일 날 폭로했고, 이게 어마어마한 파장이었는데 바로 다음날 14일 날 국회에서 이제 탄핵 표결이 되면서 살짝 가라앉았지만 이것이 가라앉지 않고 사회 일각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이제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야권 지지층들 중에서도 이건 좀 김어준 씨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런 폭로를 그냥 국회에서 하는 게 어딨냐, 김어준 씨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음모론자로 좀 많이 좀 낙인시켜 있는데 또 하나의 음모론을 제기한 거 아니냐고 해서 이것이 좀 가라앉는 듯 했었는데 오늘부터 이게 또 다시 한번 좀 재점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만 좀 처음에 좀 들었을 때 느낌이 좀 어땠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당황스럽고 이게 맞나 그랬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전체적인 다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어젠가요? 아마 언론에 공개된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 측근인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때 당시에 12.3 당시에 연락 받았대잖아요. 네. 군 관계자랍니다. 네. 근데 밝히진 않았대요. 그러니까 본인 누군지는 알지 안 밝혔는데 뭐냐면 당신 오늘 누가 이렇게 소위 암살할 수 있다 그런 얘기 들어서 귀뚱으로 안 들었대요. 네. 그리고 나서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계엄 해제 이 결정을 할 때까지 계속 국회 본청에 있었던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사실 보면 완전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닐 수 있다. 왜냐면 한동훈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근데 그때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는데 그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6일 한동훈 체포 얘기가 또 나온 겁니다. 공식화됐죠. 거기다 HID 암살조 얘기까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아예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보기에는 지금 정황상 딱딱 들어맞는 상황들이 지금 맞춰지고 있는 거죠. 네.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그날 늦은 밤에 한동훈 대표가 국회 본청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계단 뛰어 올라가는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볼 수 있을 텐데 거기 보면은 얼굴이 창백해서 이 사람 정말 죽을 수도 있구나, 긴급하구나 라고 하는 표정을 통해서 읽을 수 있고, 본청에 들어가서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서서 이렇게 떨고 있는 한동훈 대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계엄령 때문에 그 정도로 떨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본인을 암살할 수 있다고 하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한동훈이 그렇게 창백한 얼굴로 12월 3일 밤에 국회 본청으로 피신한 거죠. 피신했던 걸 볼 수 있고요. 저는 이 여러 가지 제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앞서 이야기했던 네 번째, 주한미군을 사살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저도 이제 군대에 다녀왔지만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내용인데, HID 북파공작원들이 북한 인민군복을 입고 주한미군 몇 명을 사살하면 미국 입장에서 당연히 이것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폭격을 유도한다라고 하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건데, 오늘 오전이었죠.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 이에 대해서 40%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추가적인 그런 조사를 통해서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지금 한미 연합사 안에 여러 미군들이 지금 주둔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군과 미군이 같이 있는 부대를 찾았고 그 중에
한국군이 미군보다 더 다수인 부대, 그러니까 미군이 몇 명 있지 않은 부대를 찾았고, 근데 공교롭게 그 부대의 지금 지휘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있잖아요. 오늘 구속된 예, 오늘인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과거 비서실장이 그 부대의 책임자였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소름이 야. 돋는 이야기죠. 야, 이거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우연히 이렇게 맞아지 떨어지면 이건 필연이거든요, 이거는. 네, 네. 아니 지금 노상원이 또 대한민국 발칵 뒤집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비역이에요. 예비역이고 이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불명예죄까지 했는데 이 사람이 안산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이 네. 불러가지고 개업 모의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민간인이 사령관들 불러 모아놓고 그랬는데 이 사람 부하가 있었던 거기 부대가 네. 미군이 가장 적은 부대였다. 네, 네. 아, 그럼 이게 얘기가 이거는 맞아 떨어지던데요? 아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12월 3일 그 개헌 발표 그 순간부터 전 미국을 되게 의심했거든요. 미국이 이 정황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만 봐도 최소 1년 반 이상을 윤석열 정권이 이 내란을 준비했다는 것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대통령실을 대놓고 도청하는 게 미국 정보당국인데 그 미국의 정보력을 이걸 모를 수가 없다. 저는 다만 미국 국무부나 그 백악관 입장에서는 외교적 멘트로만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최근 이제 밝혀지고 있는 것은 김어준 씨를 포함해서 조국혁신당의 김준영 의원이나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이제 김병주 의원이나 박선은 의원 그리고 이제 여러 그 채널을 통해서 미국은 한국에 알렸는데 뭘 알리냐면 가장 중요하게 저는 이 부분 미군이 사살될 수 있다. 이것만큼 이제 미국은 레드라인이잖아. 그리고 미국 역시도 북한과의 교전을 원치를 않아요. 이것은 정말 끔찍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서 미국이 본인들의 그런 공식적인 오피셜하게 밝힐 수는 없고 그것을 간접적 방식으로 한국에 경고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을 보았을 때 이제 김어준 씨의 제보에 대해서 처음에는 김어준 씨가 너무 음모론으로 나간 거 아니야. 이것은 좀 이른바 민주당이나 야권 지지층 안에서도 지식인들 안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오늘 그 박선원 의원의 추가적인 그런 폭로 내용으로 인해서 이게 정말 음모론이 아니구나. 적어도 40% 정도의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부로 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뉴스가 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꼭 챙겨보고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이 됐습니다만 큰 산은 넘었죠. 큰 산은 넘었는데 앞으로도 넘을 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상은 했지만 법꾸라지들 윤석열 측근들 김웅일 비롯해가지고 그 석도년 등 이 법꾸라지들이 지금 또 거부하면서 버티기 하면서 갖은 모략질을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 익히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며칠 전에 뭐 했습니까? 헌법재판관 관련돼가지고 임명하는 거 이거 안 된다라고 또 한번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좀 저는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속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헌법재판관 9명 임명돼서 구성되고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이제 심리가 들어가고 본격화되면 사실은 윤석열의 이 지금 불법개혁 내란 음모는 명백합니다. 너무도 명백하고요.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절차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속하게 이 절차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계속 당분간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연말이고 이제 성탄절도 다가오고 해서 어느 때보다 좀 그 가족들과 우리 지인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야 할 때인데 이때 내란 쿠데타라고 하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었던 이런 뉴스들이 우리 언론을 좀 뒤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고 왜냐하면 다시는 이런 일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도 더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